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두고 인재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몇몇 인물들의 명단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보였는데 보이지 않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그분이 안 보였는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평소와는 좀 다른 인터뷰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오늘만 발표해서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영입 취소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영입 취소가 무슨 말씀입니까?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오늘 발표에서는 배제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어떤 좀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걸 당에 물어보세요. 그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정식으로. 그러고 발표를 하세요. 네,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말씀드렸던 그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환영식에는 없었습니다. 계속 없을지는 이제 봐야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의 이목을 모은 인물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입니다. 직접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제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논란이라는 것은 서 있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환영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황교안 대표의 약간 평소와는 좀 다른 듯한 모습을 보시기도 했고 이진숙 전 기자, 전 사장은 그 사이에 좀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를 영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예. 앞으로 우리 정당은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재 영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인재 영입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은 오는 21대 총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인재를 영입하는 겁니다. 특히 1호는 상징 중의 상징이죠. 그런데 박찬주 전 장군이었습니다. 박찬주 전 장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대한정당을 가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감동을 줘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감동은커녕 왜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일들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훌륭한 군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 논외로 하고 갑질 논란에 휩싸여서 아직도 저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1호로 영입한다는 이 정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보는지가 저는 더 궁금해요. 더욱이 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도 시각에 따라서 논란을 많을 수 있죠. 그러나 MBC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국민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이 열 가닥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 역사적인 평가 또는 그 사태에 대한 평가를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의 인재는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한테 표를 달라고 할 때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 뭐가 될까요?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역사를 매치게 한다고요? 나는 이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의 인재기원 완전히 실패작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인지 일부러 또다시 지지층을 더 결속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 프레임에만 말려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고 앞서 인터뷰 내용에서도 기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의 답변은 빨리 황교안 대표도 고쳐야 됩니다. 예. 보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삭발 이후에 스포츠 머리로 조금 바뀌었고 살도 좀 빠지신 그런 느낌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웃음이나 말하는 어투나 조금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역시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이 김재철 사장 아래에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논란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상병 평론가께서는 완전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재 영입 그럼 전 두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인재 영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정파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러면서 좌파의 어떤 그 경제민주화 논리를 가져오는 그 대표적인 영입이 김종인 위원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고 새로운 그런 인재를 영입하면서 국민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었어요. 예. 그다음 또 생각나는 인재 영입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 똑같이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그 뒤에 개혁 인사 영입 그래가지고 1호, 2호 그러면서 쫙 그 시리즈로 나갈 때 그때 문재인 당시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히 바뀌었다. 다음 선거에서는 바뀔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성공적인 인재 영입인데 예. 지금 오늘 그 인재 영입 발표는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경제 분야보다는 박찬주 전 대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또 이준숙 전 MBC 사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오히려 경제 분야의 영입 인사들을 덮어버렸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경제 분야를 갖다가 국정 대전환을 지금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 대전환을 위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갖다가 펼치실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겠다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다 박찬주하고 이진숙 두 사람만 쳐다보거든요. 예. 자, 이런 영입이 과연 성공적인 영입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다른 분야의 영입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한 영입, 그것도 1호 영입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박찬주 전 대장이 배제된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불끈하면서 배제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결정을 짓지 않는 듯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보 분야 이제 2차, 3차 발표 때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적 영입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사실 그 한국당이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부분을 아직 청산하지 못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발언들로 문제됐던 인물들에 대한 쇄신도 전혀 없는데 혁신도 없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이런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맞는가? 선후좌우를 따지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당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보수의 분열을 낳았던 가장 큰 이유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였어요. 예. 그걸 바라보는 시각차가 한국당과 소위 미래당이 이렇게 분당되는 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 초에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될 때도 그때도 이 소위 탄핵이라든지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나 반성 이런 게 없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사실은 한국당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수를 통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물갈이를 하느냐. 근데 보수 통합도 그렇고 물갈이도 그렇고 전제되는 조건이 소위 말해서 친박 인사 청산이에요. 예. 그리고 과거에 국정농단과 탄핵, 소유의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보수의 통합이나 또는 어떤 새로운 인사로의 어떤 새로운 정책 전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변화 없이 물 조금 바꾼다고 그게 어떤 변화를 줄까? 이게 이제 한국당 내의 본질적인 지금의 고민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인사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 방송 전에 저희 박상배 평론가랑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기 이전에 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 못하면서 반사익을 못 누릴 시점에는 연말쯤 가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황교안 대표 체제 안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나요? 쏙 들어간 게 아니고요.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다소 무리하게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는 그 시도 배경이 뭘까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서 박창환 교수가 얘기했는데 친박 청산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왜 쉬운 게 아니냐면은 친박들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도 친박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였던 사람인데요. 이번 인재 영입에도 그 친박 성향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분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청산합니까?
자기가 물러나면 몰라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에도 아예 못하는 것인가는 논외를 하겠으나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친박 청산에 대한 물갈이 논란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예. 두 번째는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 가지고 내년 총선은 될까? 안 될까? 나경원 체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장애투쟁하면 더 좋은데 장애투쟁하면은 뭐 또 장애 나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인재를 영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이런 인재 영입을 통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수책마저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쏙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황교안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에 예. 대해서 뭔가 다시 당내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묘하게도 이번 한국당 인재 영입을 보면서 청와대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장관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것처럼 한국당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한국당 내부 사정에 좀 밝은 몇몇 인물들에게 제가 좀 여쭤봤더니 이 상황에서 올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촛불 민심에 대해서 배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해찬 대표가 서가하는 거 들어봤습니다만 예. 진정성이 없습니다. 자, 적어도 촛불 민심을 강조하는 피플 파워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하면 지금쯤은요 그칠 게 없어야 됩니다. 상당 부분 많은 지적을 먹고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2년만 동안 뭐 했습니까? 조국 사태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촛불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추웠던 계절에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예.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년 총선만 집착하는 이런 어떤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은 내가 그러려고 촛불을 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에 가가지고 지금 후반기에 장관 되라고 하겠습니까? 예. 또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해요. 또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밀어붙이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얽히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인재 부족이 아니라 민주당을 사로잡을 만한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반성하고 성찰할 대목입니다. 예.